네, 매주 금요일 우리가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박시영 대표가 우리 또 소장님의 빈재를 대신해 주셨죠. 오늘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2주 만에 돌아온 배종찬 인사이트키 연구소장. 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돌아온 붙박이 배정찬입니다. 네, 좀 전에 저희가 그 안상수 홍준표 캠프 선대위원장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더니 지금 댓글들이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예. 제가 사실은 좀 아까 읽어드리기에 좀 곤란해서 안 읽은 것도 많았는데 여기 막 그런 얘기 근데 한 나오네요. 가지 오해는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 이 안상수 전 의원이 정말 패션이 대단한 분이에요. 네, 어떤 패션이. 패션도 소화가 가능한. 그래서 멋쟁이 정신이다. 또 하나 이제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연평도에서 그 도시락을 폭탄으로 잘못 오인했던 네. 그 도시락 폭탄 안상수가 아니라는 거. 동명이인입니다. 그 안상수 아닙니다. 연평도가 인천에서 가깝다고 해서 네. 이 인천시장을 지낸 방금 전에 출연했던 안상수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안상수 의원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대한민국 정치의 상수는 안상수다. 네, 상수가 네. 아니다요. 상수가 아니다. 네, 안 그래도 뽀뽀 사랑님께서 보온병은 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딴 사람입니다. 네. 네, 그리고 니아가라 김님, 노영이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아, 네, 왜 저를 의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좋습니다. 자, 보온병은 검사 출신 안상수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와주고 계시는데요. 자, 대략 난감하다. 뭐 진호 정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할 얘기 많으니까 또 해볼게요. 자, 네. 이재명 경기지사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후보랑 가상 대결 뭐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랬었었는데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해지겠죠. 가상 네. 대결이죠. 이제부터는 다자 대결이 아닙니다. 가상 대결을 보면 됩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이냐, 이재명 대 홍준표냐. 이게 이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대선의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5개월도 안 남았어요. 네. 금방입니다. 훅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치러질 것입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의혹을 극복할 수 있느냐. 자, 가상 대결 결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의 의뢰를 받아서 이 민주당 최종 경선이 있었던 다음 날이죠. 11월 1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10월, 가능합니다. 10월 10일인가요? 네, 10월 11일, 10월 12일 11일, 예.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한국갤럽. 자, 1대1 가상 대결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 이재명 43%, 윤석열 40.4%. 오차범위 냅니다. 네. 그다음 대결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네, 볼까요? 자, 이재명 대 홍준표 40.6 대 40.7. 어머나. 네. 그러니까 물론 어느 후보가 앞선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대1만 하면 누가 더 국민의힘에서 대표 주자였느냐? 네. 윤석열이었어요. 후보였는데. 근데 안상수 효과가 있었던 탓일까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1대1 가상 대결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 홍준표 상당히 경쟁력 있는 한 단계 더 도약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를 거치면서 뭐 최근에는 정신머리 없는 이거 토론회 뭡니까? 당 없애야 돼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네. 그리고 보수층에서 끄덕하지 않았던 윤 후보의 지지율이 좀 흔들립니다. 이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 쪽에서 더 경쟁력 있게 나타나는 결과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11월 5일이면은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되는데 이재명 후보와 맞짱 뜰 상대 후보. 이거 어렵습니다. 윤석열일까? 홍준표일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모른다? 예. 모른다고 이게 답이에요? 예. 머리카락 한 올 차이입니다. 제가 머리카락을 마음껏 정말 있는 대로 다 끌어올렸는데도 답이 안 나오네요. 네. 오늘 아침에서도 네. 막 그냥 왁스를 쳐 바르면서 생각을 해보게 홍준표일까? 윤석열일까? 윤석열일까? 홍준표일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게임의 룰, 경선 기준만 놓고 보면은 살짝은 게임의 룰은 윤석열이 유리해 보인다는 분석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왜요? 왜냐하면 당원 50%, 그다음에 이 본선 경쟁력 국민 여론조사 50%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좀 그래도 의원들이 많이 뭉쳐져 있으니까 네. 좀 이 조직을 가동해서 뭉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 모르겠어요. 홍준표 후보가 경륜도 있고
아니 오만 방자예요. 어떻게 당을 없앤다고 이야기를 해요. 막 이러면서 오늘 토론회가 있거든요. 본때를 보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토론회가 8시 10분에인데 왜 8시가 아니고 8시 10분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토론회가 네. 저는 가장 치열할 것 같아요. 1대1 맞수 대결에서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홍준표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치열하다.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진출한 것과 이낙연 후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계속 홍준표 후보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가상 대결을 보면은 컨벤션 효과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이재명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부동산 비리 토건 세력 척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껑충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가 안 나타났어요. 이게 이낙연 후보 지지층의 반발, 이낙연 후보가 아주 근사하고 신사의 품격으로 승패를 수용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이낙연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원칙은 또 물어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언중육을 여기에 이제 뼈 때리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 지지층들은 법원에 이건 우리 또 변호사인 노영희 진행자 잘 아세요. 이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층의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 지지 안 하겠다. 윤석열에게로 가겠다. 이게 지금 이른바 컨벤션 효과 지지율이 뛰어도 모자랄 판에 네. 대장동 의혹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꺼지는 역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다가오는 국정감사 18일, 20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1차 관문일 거로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전에 이낙연 후보를 어떻게 하면 감사 안을 것인가, 이낙연 후보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느냐, 네. 송영길 대표의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우리 프로그램에 한번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네. 강토리님께서 성대모사 좀 하지 마세요, 배 소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건 제가 지금 이제 얘기 끊으려고 지금 자제하겠습니다. 댓글 읽어드린 거고,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이의 제기하면서 경선 불복 논란이 이제 불거졌다가 네. 어젠가요 또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 중에 하나 보니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 중에 40.3%가 그렇죠. 이재명 후보 대신에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이게 리얼미터에서 나온 결과네요. 그렇죠. 오마이뉴스의 결과인데 네. 11일, 12일 네. 조사 결과인데 이낙연 후보 지지층 중에서 단지 14%만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거는 좀 40%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네. 당분간은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 지지층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는 이른바 이낙연 후보 지지층과 오히려 윤석열 후보 지지층의 스와프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60대 이상 전통적인 이 민주당 호남 지지층 중에서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데 네. 이 연령대가 상당히 우리가 민주당 지지지만 살짝 보수 성격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재명 후보와 겹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와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분 감정까지 상한 판에 이재명 지지 못하겠네, 윤석열하고 가겠다. 이게 일단 있는데 저는 두 차례 분기점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 여기서 핵심은 두 차례 분기점. 여러분이 지금 우리 그 방송 들으시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배종찬 소장님 말씀을 계속 들을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핵심되는 포인트만 딱 집어서 연결시키시면은 이해가 빨라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분기점. 오늘 번째 18일, 분기점. 20일 18일, 20일 국정감사가 국감. 되면 네. 이재명 후보가 총공세를 받거든요. 네. 이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이른바 언더독 이펙트가 생깁니다. 언더독 아유, 이펙트가 이재명 나타날 안 거다. 됐어. 저렇게 되면 우리 민주당 지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이낙연 결집. 후보 지지층도 민주당 지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1차적으로 결집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윤석열 지지할 건 아니야. 이재명으로 가야지. 여기서 일부 결집을 하고 언제냐? 그다음 이 두 차례 분기점은, 두 번째 분기점은 11월 5일입니다. 11월 왜? 5일. 네. 이때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이때 지지율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이 치고 있다. 안 돼. 이러면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 못하는 거야. 이때는 민주당 지지층,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최대 목표와 최대 기대는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네. 이낙연 후보 내가 지지했는데 좀 안타깝기는, 이재명 후보 좀 지지하기가 좀 껄끄럽긴 한데 그래도 국민의힘 쪽으로 정권 교체는 아니야. 이때 다시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은 그런 식으로 의사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끝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예. 조금
우리가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첫 번째 있다. 바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아무리 흩어져도 네. 그것을 가운데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잘 이야기 안 하죠.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네. 민주주의는 반드시 꽃을 피워야 합니다. 하하하, 하하하. 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준이 잔잔히 깔리겠죠. 왜? 네. 지지율이 양호한 편이니까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그렇다면 학습효과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정권 유지가 안 되면서 이명박으로 정권이 넘어갔고 그것이 상당히 이 민주 지지 세력의 비극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안 된다. 네.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40% 내외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 학습 효과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학습 효과가 지지층들, 이낙연 후보 지지층까지도 호남 지지층까지도 다시 이재명 쪽으로 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일단 현재로서는 아직 이제 마음의 정리가 좀 필요한 그런 안 민주당 되죠. 지지자들이 조금 있는데 앙금이 남아있죠. 어쨌든 18일하고 20일에 있을 국감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지 말지 관련돼서 또 하나는 11월 5일에 있을 그 국민의힘의 그 본선 진출자 결정 여기 또 중요하고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느냐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 여기는 또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첫 번째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낙연 후보, 이낙연 총리께서 진짜 큰 고생하셨다. 정말 선대 위원장으로 모시고 앞으로 모든 선거의 진두지휘를 맡겠다. 이게 필요하고 네. 두 번째는 그래야 민주당 호남 지지층들이 더 결집됩니다. 두 번째로는 송영길 대표의 역할이 중요해요. 인천시장까지 역임을 했던 광역단체장까지 역임했던 그래도 정치를 좀 현장에서 해본 정치는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정말 경선 불복하면 이건 쿠데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이낙연 후보에게 당장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대선이 중요하다. 정권 재창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프레임 전쟁에서 뭉치면 산다. 오징어 게임이다. 이걸 이제 송영길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래야 뭐냐? 중도층에서도 반응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 정성호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박주민 의원이 됐든 이낙연 후보의 공약을 좀 걷어들여야 돼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그래야 MZ세대 여성 유권자들이 보면서 그래도 여성에게 좀 인기를 많이 얻었던 이낙연 후보의 정책까지도 받아들이는 네. 이재명 후보네.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여성 유권자에게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흡수하는 것. 그래서 친여성 정책을 더 강력하게 표방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로서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제 김만배 씨 화천대유 그 주주죠. 김만배 씨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는데 그렇죠. 그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또 이제 말들이 많아요. 네. 사실은 검사가 일부러 영장 적시 범죄 사실의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정리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죠. 지금 그럼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의도적이다, 음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김만배 하천대유 대주주가 네. 결국 구속이 안 됐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초반에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법적 논리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만배 대주주가 이제 구속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난감한 처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후반부로 조금 구속 실질검사 쪽에 가까워지면서 정치적 해석이 됐어요. 네. 아니다. 김만배가 구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워낙 민감하고 지금 대선 후보에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새벽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검사의 구속영장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 방금 전에 이제 노영희 진행자가 말씀하신 이렇게 되면은 저는 새로운 또 분기점으로 접어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부담되던 국면에서 네. 다시 이제는 이 공이 어디로 가느냐? 국정감사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는 특검을 요구하게 되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국정감사를 벼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18일, 20일 충분한 해명을 내놓느냐? 다시 이 대장동 게이트의 주도권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죠. 경기지사 신분으로 감당하겠다. 네. 얼마만큼 잘할지 어떨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검찰 수사가 김만배 구속이 기각되면서 다시 이제는 국면이 이재명 후보의 국정감사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런데 심상정 대표 이제 정의당의 그런 대선 주자가 됐는데 네.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진보 진영이랑 같이 좀 단일화해서 뭔가 해볼 것 같은 뉘앙스를 좀 풍겼단 말이죠. 이런 것도 변수가 되겠습니까? 저는 별 변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아, 별로다. 그럼요. 이번에는 정말 프레임 전쟁이고 진영 간 대결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지금 모든 머릿속에 더불어민주당이냐, 그나마 국민의힘이냐, 또 대장동이냐, 고발사족이냐, 이게 머리에 잔뜩 들어있지 심상정, 안철수, 열린민주당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은 역대 유례 없는 빈틈없는 한치 중간에 빈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 처절할 정도의 프레임 대결이기 때문에 네. 제3지대, 제3후보 관심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입지가 심상정 좁군요. 후보가 안타까운 게 네. 그러면 진작에 지난 대선 이후에 뭐 선거법 개정을 할 때 이럴 때 좀 더 진보적인 정책, 또 류호정 의원들 또 장혜영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성 친화적인 정책, 노동 정책 이런 것들을 더 추진했었어야 되죠. 이게 심상정 후보에게, 심상정 전 대표에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의당을 오히려 갈고 엎을 수 있고 이정미 대표와 손잡고 더 진보적인 정책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네. 정의당인데 오히려 진보층에서 지금 가장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인물이나 정당은 누구다? 정당은 없어요. 인물은 누구냐? 이재명 후보죠.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끼어들 틈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은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볼게요. 네. 국민의힘 지금 대선 후보가 4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도 추세는 뭐 사실 우리가 좀 다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이 중요한 거는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홍준표 후보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궁금하고 저도 후련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다들 궁금하시니까 11월 5일이면 뭐 얼마 남지도 않았었어요.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한 2주 전까지는 지난주에 못 나왔으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윤석열이 그래도 앞서고 있다. 지금 오늘 시점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동시에 그 지표를 잘 보셔야 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앞선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 쪽으로 힘이 더 실릴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건 이제는 지표는요.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아닙니다. 네. 다자 대결도 아니에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선 경쟁력.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에서 윤석열이 더 앞서느냐, 홍준표가 더 앞서느냐 이게 결정을 할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윤석열 후보랑 홍준표 후보 경쟁에서 지금 중요한 지지층은 MZ세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그래서 묘하다는 것은 무슨 근데 그분들이 말씀이냐면 끝까지 가요? 충성도가 높아요, 그렇게? 그렇게 이게 뭐냐면 네. 이 게임의 룰만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살짝 이건 제 분석입니다. 살짝 유리해 보여요. 그런데 전투력이나 경륜을 보면 아까도 우리 안상수 전 시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죠. 토론하면 이재명 후보가 맞짱을 더 뜰 수 있는 상대는 홍준표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이 각각 정황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더 중간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면 서울, 충청,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30대와 50대, 이념으로 보면은 중도와 무당층. 그러니까 어차피 진보는 이재명이고 보수는 국민의힘 후보가 될 테니까 이 중간 지대에 있는 지표를 보면은 오히려 상승세 치고 올라가는 속도는 지금 홍준표가 더 가파릅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후보가 지지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고민 만렙이에요. 이래야 될까, 알겠습니다. 저래야 네. 될까.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하나 있어요. 네. 그 얼마 전 여론조사 같은 걸 보게 되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더 많은 걸로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정권 재창출보다는. 네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도가 이재명 후보보다는 좀 월등하게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1대1 뭐 가상 대결 같은 거 하더라도 높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걸 전 세계 최초로 제가 분석을 합니다. 네. 이건 왜냐하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한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녁 시간에 불금이니까 이제 거리두기 조치 발표되면 뭐 다음 주겠지만은 좀 이제 자정까지도 영업시간 친구들과 만나서 선거 이야기 하게 되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스마트해 똑똑해 첫 번째 뭐 때문이냐?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데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이지 않은 이유 첫 번째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아, 높은 대통령 지지율 문 때문이다. 대통령 지지율.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비교적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훨 높은 편이죠. 이게 대통령 뭐 지지율이 높은데 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네. 대통령에 대한 이 반발, 불만, 또 부정적인 평가 이게 사실은 정권 교체 여론의 빌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견고하기 때문에 네. 이게 와르르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정권 교체 여론을
오롯이 떠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투영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2% 내지 5% 부족한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가만히 보면은 국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도가 부족하니까 정권 교체 여론은 높은데 아이고 이거 뭐 되겠어? 이게 되면 이제 홍준표 후보는 거친데 아이고 선을 넘는 거 아니야? 되겠어? 이제 이런 의구심이 네. 완전히 정권 교체 여론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중요한 이거 핵심은 이겁니다. 자,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뭐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정권 교체의 의미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런데 역대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으로 완전히 교체돼야 정권 교체를 받는데 여당 후보예요. 네.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왜 그런 평가를 받느냐? 비호남이에요.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에요. 처음입니다. 국회의원 출신이 아닌 민주당 최종 후보는 게다가 비주류로 평가를 받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30대, 40대, 2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로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하고 스타일이 다르죠.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2017년에 부르짖었던 야생마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정권 교체인 거 아니에요? 정권 교체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데도 국민의힘 후보가 오롯이 이 여론을 다 못 가져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한성님께서 네. 한마디로 국민 다수가 아노미 상태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하셨는데. 그렇죠. 아놈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불안한 네. 질풍노도의 네. 상황과 환경이 연출되는 거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역대 대통령 선거를 봤지만 이렇게 프레임이 강하게 걸려 있고 거대 의혹이 여야 유력 후보에게 다 걸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상의 후보 모두가 비호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하시네요. 우리만 호감이고. 예, 구희준님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무늬만 개혁이라는 실망감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세요. 그러면 좀 전에 배 소장이 이재명 지사를 대통령으로 하는 것도 정권 교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고 사실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실제 지표가 그렇게 나와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질문지에 설문에 그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를 뽑는 것도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그렇게 교체 볼 수도 열망을 있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제가 어떤 데이터를 하기는 여러분들이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통계표로 볼 수 있는데 이재명 지지자인데도 차기 대선의 성격이 뭐냐 이러면은 적어도 한 3분의 1 가까이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 중에서 3분의 1 내지 거의 40% 가까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입니다. 정권 교체다. 여기에다가 본인이 동의한다. 그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인데 정권 교체다. 네. 차기 대선은 정권 교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30대, 20대, 30대의 댓글을 분석을 해보더라도 네. 이재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다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재명 후보도 전략 중에 하나는 대장동 의혹을 살짝 이제 탈피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미래 네. 비전으로 가면서 문재인 정부를 업그레이드한 문재인 네.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 차별화된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 쪽 캠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이슈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저 같으면 그냥 아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서 방향을 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결국 이런 논란을 덮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이걸 이불 효과라고 그럽니다. 자, 이불로 덮어야 그 위에 다른 걸 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대장동에 머물러 버리면 발목이 잡혀서 이재명 후보는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어쨌거나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가야 될 방향은 이건 컨설팅 내용입니다. 삼청동이죠. 삼청동은 삼청동이요? 뭐냐? 청와대가 있는 곳입니다. 미래 비전으로 가야 된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의혹도 있습니다. 논란도 있습니다. 스캔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와 추진력이거든요. 네. 성과와 추진력 쪽을 더 부각시키면 내가 대통령이 돼야 성과를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수락연설을 했던 것이 상당히 그때 표정 보면요 심각해요. 네. 이게 뭐 각종 의혹도 있고 이낙연 후보 지지층들은 지지를 안 한다 그러죠. 그 속에서도 약간 야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네. 나도 삼청동에 대해서 방점을 찍겠다. 이게 놓여 있는데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네, 지금 두윤님께서 문 대통령을 지키면서 혁신개혁을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게 핵심이죠. 이게 바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인 것 두윤님께 같아요. 좀 선물을 드릴 수가 있나요? 우리가 토마토 한 상자라도. 네,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반도 못했는데. 네, 항상 그렇죠.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감이 있는 날입니다. 18일 행안위에서 국감 하는데요. 그래서 민영배, 이재명 지사 측 의원이죠. 민영배 의원이 소관 상임위를 바꿨어요. 행안위로. 그래서 그날 18일 날 월요일 날 어떤 식으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인지 우리가 좀 궁금했는데 직접 모시고 한번 좀 이따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잊지 마시고 꼭 저희 방송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